주말마다 대청소를 하는 응석이네 집. 집어! 첫째, 김경 준비 완료. 막내, 김서 준비 완료. 아빠는 가족들에게 각각 역할을 분담해 줍니다. 그런데 어쩐지 막내 응석이의 표정이 영 못마땅한데요. 아빠 저 먼지털이 안 할래요. 기침 나온단 말이에요. 서열도 안 되는 분이 당장 먼지 턴다 실수! 아유, 이리 줘. 응석이 몫은 내가 할게, 여보. 에이 참. 사내 자식을 강하게 키워야지. 당신이 자꾸 편을 드니까 애가 버릇만 나빠지잖아. 청소 실시합니다. 실시! 아빠는 막내 아들만 감싸고 도는 엄마가 영 못마땅하고 행여 응석이의 버릇이 나빠질까봐 일부러 엄하고 강하게 응석이를 대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어? 에이, 자. 야, 애가 버릇만 나빠지잖아. 할 수 없이 먼지를 터는 응석이. 청소를 마친 후 아빠는 아이들에게 강한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 또다시 운동장으로 집합시킵니다. 오늘의 훈련 종목은 축구. 누나는 물론 엄마까지도 열심히 뛰는 반면 응석이는 영 의욕을 보이지 않는데요. 어쭈 김응서, 너 설렁설렁한다 이거지? 어? 한번 잡아. 야. 아빠의 다그침에 할 수 없이 공을 차는 응석이. 하기 싫은데. 자, 좋아. 우주. 그런데 그만. 응석이가 찬 공이 아빠의 얼굴을 강타하고 순간 별이 보이며 코피가 나는 아빠. 아빠 괜찮아. 하지만 강한 아빠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아픔을 꾹 참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자, 아빠도 뻥 찬게. 자. 다시 가족들에게 공을 패스하려는 아빠. 그런데 조금 흥분한 아빠는 힘 조절에 실패하고 그만 강하게 찬 공이 응석이의 얼굴을 강타하고 맙니다. 응서가. 깜짝 놀란 아빠가 응석이에게 달려가는데 머리 깨진 거 아니야? 어디 좀 봐봐봐. 당신은 애한테 공을 차면 어떡해? 귀한 아들 큰일 뻔했네. 아빠는 호들갑 떠는 엄마를 보자 다시 강한 아빠로 돌아옵니다. 일어나 어서. 사나이가 이깟 일로 울면 안 돼. 많이 아파? 아이스크림 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엄마가 사줄게. 그만 울어, 응? 안 돼. 너 배탈 잘 나잖아. 찬 거 안 좋아. 뚝! 아빠, 얘도 이렇게 오는데 하나 사주세요. 네? 진짜 이러다 애 숨 넘어가겠어. 이번엔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요. 알았어요? 그리하여 어렵게 아이스크림을 획득한 아이들. 막상 아이들이 신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보자 아빠도 기분이 좋습니다. 응석이는 아이스크림을 다 먹은 게 영 아쉬운지 나무 막대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입에 문 채 남은 한 방울까지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일이 있어 집을 비우고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애들 밥 좀 챙겨 먹여줘. 애들 좀 데리고 가. 아우, 당신이 좀 한번 챙겨주면 어때서 그래. 갔다 올게. 나도 귀찮아서 안 챙겨 먹는데. 야, 우리 뷔페 먹으러 갈까? 네. 천천히 해, 천천히. 사실 아빠는 혼자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는 것이 귀찮아 마트 시식 코너에서 저녁을 해결하려고 한 것인데요. 마트를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각종 음식을 시식하는 아이들. 특히 식탐 많은 응석이는 급한 마음에 제대로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삼키며 각종 음식을 섭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고개를 돌리자 다른 쪽에서 무아지경으로 고기 시식을 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그만 좀 드세요. 시식용이에요. 배를 두둑하게 채운 아빠와 아이들은 몇 가지 필요한 장을 보는데요. 먹고 싶은 과자를 가리키며 사달라고 조르는 응석이. 계속해서 사달라고 칭얼대지만 역시나 아빠의 대답은 단호한 눈빛뿐.
라면 하나 사면 그렇게 아빠와 아이들은 이것저것 함께 장을 보면서 오랜만에 정겨운 저녁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오는 엄마. 놀랍게도 마트에서 아빠와 함께 장을 보던 은석이가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만 것. 평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던 4살 은석이가 갑자기 사망한 이유는 바로 은석이가 했던 어떤 사소한 행동 때문이었는데, 이 행동은 실제로 아이들이 매우 많이 하고 있는 행동으로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했던 4살 은석이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4살이면 겁없을 나이예요. 맞아요. 뭐든 돌도 씹어 먹을 나이죠. 그래서 돌을 씹어 먹었나요? 그죠. 대리석을 뜯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는 걸 도와주고 그래. 안 사주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예. 거기에 원인이 제공이 된 거죠. 그죠. 마지막 VCR에 보면 응석이가 없죠. 없죠. 그리고 남아 있었어요. 남아있어. 안 사주니까 응석이가 거기서 마트에서 이렇게 막 꺼내려고 하다가 위에 있는 제품들이 우르르 무거운 것들이. 이것들이 떨어진 거죠. 아까도 얼음. 아, 우리는 집에서 그걸로 가요. 뭐 떨어지고 아까도 그죠. 쾅. 위에서 뭐 떨어지고. 예. 어떤 문제든 떨어지는 걸로 다. 예, 오늘 하나로. 예. 자, 마트에서 뭔가 속 시원하진 않은데. 확인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좀, 저번 주처럼 한 번에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좀 이게 뭔가 잡아당기는 습성이 있거든요. 예. 어이구, 그냥. 뭐 어떻게 칠해야지, 이거. 야. 그냥 봐도 흥건한데요? 하나, 둘, 셋. 전 느낌표인데요? 이 느낌표! 이런 느낌. 진짜 특이한데 무슨 약간 그림 같아요, 그림. 서양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니, 은지연 씨. 소나무. 은지연 씨 그거 보니까 코가 똑바른데요? 코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나왔어요. 자, 저기 아니면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카트? 카트를 탄다든지 카트를 민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 카트 치고. 이게 카트가 막 돌면서 4살이니까 안 보이니까 위에만 보니까 가다가 휙 돌다가 카트에 맞고 뇌진탕으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네. 맞는 것 같아요. 형님, 맞는 것 같아요. 형님 의견으로 하실래요? 그러니까 나는 카트 때문에 부상을 당할 수 있어도 아니에요. 아니, 애기들은 4살이니까 이 끝에가 딱 여기예요. 아, 이거다. 이건 100%다. 빨리 가세요. 카트는 너무 쉽지 않아요? 물고기 몰듯이 이렇게. 자, 그럼 나 혼자 뭘 한번 줘봐봐요. 네. 아이고, 선배님. 자, 확인합니다. 네, 뭐 카트 하셨죠? 네, 카트 카트에 컷 갑니다. 보였어? 에이! 어떻게 보면 입술만 더 까맣어요. 입술만 더 까매. 빗불로 치웠네. 애가 하도 응석 부리다가 자기 화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화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화표 자기. 예. 그거네. 야, 그럼 장난 아니야. 자기 응석? 때 쓴 거지, 때. 응석보에다 경기 나가지고 질식해서 죽는 거. 화병도 있고 애가 그동 아빠한테 당한 것도 있고 자신의 화를 다스려야 돼. 화를 못 이겨가지고. 4살짜리가 화병으로 마트에서 화가 났으면 과장 있을 수도 있죠 애기들도.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아기가 아빠가 안 사준다니까 화가 나서 막 우는 거예요. 애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울거든요. 그거다. 울다가 달래주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쳐서 호흡 울다가 아까 먹은 거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아 너무 리얼하시다. 저희는
건이랑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웃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저 웃다가 뭐 숨이 껄떡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넘어가겠다. 숨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울다가 숨이 넘어 그러니까 호흡 곤란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난 진짜 걸어가겠습니다. 와. 아닐 수도 있어. 뭐 할 수도 있어. 자 확인합니다. 가시죠. 야, 하겠습니다. 운다가 죽었다고? 하나, 둘, 셋. 자 해봐요. 이게 뭐지? 이거 진짜 이게 뭐죠? 이게 뭐지? 울다가 아니 뭐죠? 정답이 울다가 죽었대. 이게 뭐야?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정답은 응석이가 심하게 울었기 때문입니다. 응석이는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비장의 무기를 쓰곤 했는데요. 바로 큰 소리로 떼를 쓰며 우는 것. 마트에서 구경을 하던 응석이는 아빠에게 먹고 싶은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고, 안 된다는 아빠의 말에 떼를 쓰고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분가량을 목 놓아 울던 응석이는 결국 안타깝게도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탄생의 순간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반가운 소리죠. 그러나 그 울음은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떼를 쓰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무기로 돌변해 부모를 곤욕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지시킬 때 악을 쓰며 온몸이 자지러지도록 우는 아이들을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요. 심하게 우는 아이들을 보며 저러다 경기 일으키겠다, 혹은 저러다 숨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심하게 울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장례식장 등에서 심하게 울다가 실신하는 어른들은 간혹 보셨을 텐데요. 이 경우는 슬픈 감정이 과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잠시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들이 울다가 실신하는 것은 호흡곤란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으며, 이 경우엔 대부분 안정을 취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인과 달리 아이들의 경우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악을 쓰며 심하게 울 경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 사람이 평소에 숨을 쉴 때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일정한 비율로 작용하는데, 이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됩니다. 하지만 울게 되면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뿜는 숨이 많아집니다. 즉,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는 행동 자체로도 몸속 산소를 매우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몸속 산소의 양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위기탈출 넘버원을 통해 방송됐던 과하게 웃을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내용과 비슷한 원리로, 우리 몸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몸속 산소가 99%로 유지돼야 하는데, 만약 산소의 양이 9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90% 이하까지 떨어지면 매우 위험해지는 것. 이렇게 저산소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약 5분만 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산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맥박이 서서히 느려지다가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결국 심장이 정지돼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이 울 때 몸속 산소의 양과 심장 박동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의 안전을 위해 20대 건강한 여성 지원자가 실험에 참여, 몸속 산소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한 후 평소처럼 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와 심하게 울 때 몸속 산소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편안하게 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입니다. 이때 심박수는 110 정도고 산소량은 100으로 지극히 정상 범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울어보겠습니다. 실험 지원자는 현재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 연기자 지망생인데요. 특히 우는 연기에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연기할 장면은 영화 라디오스타의 한 장면으로 딸이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표현하며 우는 상황. 자,
감정을 잡고 연기를 시작하는 참가자. 엄마 우리 비 올 때 막 막걸리 먹고 막 그랬잖아 부침개. 서울 와서 혼자 감정이 조금씩 고조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심박수와 산소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더욱 고조되자 심박수는 90 이하로 산소량은 무려 93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산소량은 무려 91까지 떨어지는데요. 잘했지? 엄마. 산소량이 더 떨어지기 전 연기를 마친 참가자. 평상시와 울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니 울기 시작하자 심박수와 산소량이 매우 불규칙한 그래프를 그리며 특히 100이었던 산소량이 91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공기가 드나드는 길을 후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후두는 자율 반사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후두 화학 반사가 과민 반응이 일으키게 되면 후두에 경련이 일어나서 숨을 못 쉬거나 돌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후두 반사의 과민 반응은 아직 신경계가 미성숙한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한 저산소증이 발생할 때 더 잘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아주 심하게 울게 되면 이런 후두 반사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타이완에서는 3살 난 남자아이가 울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TV를 보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할머니가 TV를 못 보게 하자 아이는 그에 대한 반항으로 10분 동안 대성통곡하며 울었고 결국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아이가 악을 쓰고 우는 행동은 더 이상 아이의 나쁜 버릇이라고만 여기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데요. 따라서 울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아이에게도 이런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줘야 합니다. 울지 마. 네. 특히 6세 이하의 아이들은 호흡이 매우 불안정해서 더욱 위험할 수 있으니 악을 쓰며 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우는 것이 걱정돼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이런 습관을 더욱 조장시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들어달라고 떼를 쓰며 울 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을 절대 보이지 말고 평상심을 유지한 채 아이가 스스로 울음을 그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는 것이 좋고 떼를 쓰지 않도록 아이와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이가 떼쓰며 울다가 순간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으면 아이를 평평한 곳에 눕혀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뇌의 혈관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아이를 심하게 흔드는 것은 절대 금물. 마지막으로 아이가 울다가 1분 이상 숨을 쉬지 못하거나 팔다리에 경련을 일으킨다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태근아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 아이의 울음,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비장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과할 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